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엽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파장이 전망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 일자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실 이제 성과급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급 기준과 상한액과 명문화입니다. 사실 이제 지급 기준은 워낙 많이 아시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5%를 정하자. 그다음에 그 상한액, 지금 연봉의 50%가 캡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예. 이 상한액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그동안 회사가 사용해온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의 산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 산식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명문화하자라는 겁니다. 이 세 예. 가지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사측에서 얘기했던 그 EVA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EVA가 이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급을 어떻게 해서는 회사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 조정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EVA라는 게 아까 순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자본 비용은 자비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자본 비용을 높게 설정되냐 낮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적거나 맞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가족이라는 그 호소를 했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네. 이게 좀 어떤 상징적 제스처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노조에게도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뭐 일개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뭐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뭐 주주 행동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 단체 협약 체결이 단순하게 우리 노사가 그냥 당사자가 체결하는 협약의 형태를 넘어서는 뭐 주주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상호 우리 양보해서 어떤 결과를 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좀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이송희 삼성지부 부위원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사실 이제 파업을 앞두고 이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노조 집행부의 어떤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과반 노조의 지위를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그런 긴급 중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예. 어떤 강경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노조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좀 이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번에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조직은 초기업 노조고 네. 이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성이 있는 건데 네. 이제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과반수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잊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법적인 행동들은 다 그냥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조정 절차를 거쳐서 파업권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한 90%로 훌쩍 넘겨버렸죠. 여기에 대한 정의권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1년 동안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그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이런 법적의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단결하지 못한다. 어떤 그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사촉과 개별 고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노노 갈등 부각될 때 네. 그 DX 부문 그러니까 네. 가전과 스마트폰 부문의 조합원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노조에게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네. 이것도 지금 결과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성과급의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오전에 반도체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합원들에게만 돌아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회사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부문이 다른 독립체 회사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나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 거대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건 상향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초기업 노조의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네. 하는 것들은 어떤 단결을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인다라는 맞습니다. 해석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입니다. 네. 일단 발동 조건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어떤 경제적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공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뭐 현장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 중에서 국민 경제를 해하는 이게 우리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중재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선 4차례 정도의 우리나라가 긴급 이 중재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3사례는 공익 사업에 해당된 거였습니다. 예. 대한조선공사와 최근에 있었던 2005년도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사례지만 그건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운송업이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90년도에 있었던 현대 그룹의 이런 사기업에서 긴급 중재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서 긴급 조정권을 정말로 발동하게 되면 그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발동되는 즉시 30일 동안의 그 쟁의 행위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노위에서는 바로 이 조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후 조정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하고 있는 조정 절차를 끝나고 나서 임의적인 장치로서 파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는 거니까 단체 협약 체결로 가는 거지만요.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긴급 중재권은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조정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나서서 이 중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재의 효력은 뭐냐면 원래 단체 협약이라는 게 노사 간 합의해서 그 합의의 산물인 단체 협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네. 이 중재로 넘어가면요. 그게 무효화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중재 결정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극단적인 그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긴급 조정권까지 발동을 했는데도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 이 긴급 중재권에 대한 그 긴급 조정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조정권에 대한 그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요. 노동조합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의무들 그러니까 책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그 또 사측이 제기한 그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원은 21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노조의 파업은 중단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임시 결정권, 그러니까 파업 중단을 요청을 드린 거니까 가처분하면 일단은 중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인용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게 그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일관된 흐름이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급 임금성이 아닌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 행위는 물론 우리가 조정의 전치를 거쳐서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그 목적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그 목적의 정당성은 부합하지 않는 정당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정에 속하는 사항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담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회사의 영업이익을 노동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의견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법 관점에서 보면요, 영업이익은 순수 잔여이익인 거죠. 그 취업은 권한이 결국에는 주주에게 귀속되고 그 귀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되게 돼 있다. 근데 노동법 관점, 노동자의 관점에서 돌아와 보면 영업이익이 결국 노동자의 생산 활동으로 일어나서 창출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분배 요구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이 요구는 정당하다는 시각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비율과 방식의 결정이 있는데요. 그게 노사 자체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 거고 노동자가 법률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초과 이익 또는 성과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해달라, 노동자의 몫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네. 앞으로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그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 삼성전자 이 사건을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다 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내 1등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 선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면 다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의 사례가 앞으로 갈등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잘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율적인 그런 협의로 해결이 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사후 조정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18일 오늘에도 이제 사후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그 서로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호 중간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 얘기를 꺼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계속 이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게 있어서 상호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장을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로까지 맞습니다. 됐으니까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